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면전에 나서게 되면서 어제 우리 시장 마감대에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미 증시 살펴보면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을 반영하게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반등하면서 마쳤고요. 오늘 국내 시장도 코스피는 장중에 2,700포인트 회복을 했고 코스닥은 87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간밤에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들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이런 영향이 있긴 하지만은 엎치락뒤치락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투자처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인지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장 내일장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이 시각 보도본부 순서입니다. 오늘은 서청석 기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던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바로 좀 들어볼까요? 네, 그동안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돈바스 지역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북부, 동부, 남부 등 3방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엔 83곳 이상의 군사시설이 파괴되고 우크라이나인 220여 명이 사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선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은 친러 분리주의 반군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방어선을 뚫고 6에서 8km 진군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남부에선 러시아가 지난 2014년 합병한 크림반도를 통해 러시아 공수부대 등이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에 입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도 타격을 입었다고요. 지금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의 침공에 우크라이나에서 키예프도 무사하지는 못했는데요. 수도 키예프 인근 비행장 등 군사시설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을 받아 파괴됐습니다. 제공권을 장악해 전쟁을 빠르게 종식하겠다는 계획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수도 키예프에서 약 100km 밖에 떨어진 체르노빌 원전도 러시아군이 장악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은 러시아군의 완전한 무차별 공격 뒤에 원전이 안전하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이는 현재 유럽에 대해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는 정체불명의 군대가 원전을 장악했으나 인적 피해나 시설 파괴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통보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러시아 인근 동부 유럽의 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안으로 병력 파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종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면 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잖아요. 이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재안은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고 러시아의 4개 주요 은행을 제재하는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러시아의 행동에 책임을 묻고 철군을 압박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경제 및 국제 경쟁력에 치명타를 주기 위해 첨단 제품 및 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와 러시아 대형은행의 대외 거래 차단과 같은 제재 내용을 구체화했는데요. 이는 러시아군에 대한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쉽게 말해서 러시아로 가는 돈줄을 막겠다라는 건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네,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왈가왈부할 단계는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달러와 유로, 파운드, 엔화 등을 통한 사업 능력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27개 유럽연합 및 주요 G7 회원국이 동참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에는 장기적인 영향을 최대화하고 유럽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은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과 방위산업지원특수은행, PSB 및 42개의 자회사들이 서방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게 막고 이들에 대한 해외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를 내놨습니다. 전날엔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잇는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2 건설 주관사 노르트스트림2 AG와 그 기업 이원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 지금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증권가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좀 기분 좋은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효성 TNC가 파격적인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해서 이 주주들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배당금이 어느 정도길래 그런 건가요? 네, 지난 23일 효성 TNC가 보통주 한 주당 배당금을 5만 원으로 지급한다고 5만 원으로 지급한다며 말 그대로 폭탄 배당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배당금 5천 원보다 무려 10배나 증가한 규모인데요. 주당 5만 원이라는 배당금도 파격적이지만 시가 배당 수익률이 현재 주가 대비 9.3%로 10%에 육박하는 것도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하는 기업이 늘며 파격 배당이 나오고 있는데요. 짠물 배당 일색이던 한국 증시에서 주주 환원에 꽂힌 배당이 증가하면서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효성 TNC 말고도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네, 시가 배당률이 7%대를 넘는 기업이 8곳이 있고요. 그 밖에도 6%대 시가 배당률을 가진 기업도 다수가 있습니다. 시가 배당률이란 배당 기준일 주가 대비 배당금의 비율을 뜻하는데요. 시가 배당률이 높을수록 주가 대비 배당금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가 배당률이 가장 큰 기업은 이크레더블로 13.5% 시가 배당률로 2,720원을 배당금으로 책정했습니다. 또 폭탄 배당을 선언한 효성 TNC가 9.3%로 주당 배당금 5만 원, 동양생명보험이 9%로 배당금 620원, LX 인터내셔널 8.6% 배당금 2,300원이었고 삼성증권, 세아특수강, 세아베스틸, 하나금융지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서창석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는 오늘 시장 들여다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서 출렁였던 미증시가 전일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선물 지수도 상승하게 되고 빅스 지수도 17%가 넘는 상승폭 보이면서 걱정이 컸는데요. 그래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정도의 고강도 제재는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러한 갈등이 장기전으로 가지는 않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도하기엔 이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 출발을 했죠. 전쟁에 대한 우려감 여전한 상황 속에서 1%대 상승폭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1.23% 오른 2,681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 역시나 빨간불 켜내주고 있습니다. 낙폭이 깊었던 만큼 반등폭도 큰 모습인데요. 현재 2.77%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선 전일 낙폭이 깊었던 2차 전지 중심으로의 강한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870포인트 웃돌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 기관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장중에 매도 전환했고요.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829억 원, 개인은 572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7거래일 만에 들어와 준 상황입니다. 기관 매수폭 확대해 나가주고 있죠. 377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2,651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한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들 사이에서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전쟁에 대한 우려로 급등했던 천연가스 관련한 종목들은 오늘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반면에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석유 천연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유럽연합은 3월 2일에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전환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커졌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CS인드는 대표적인 풍력 에너지 관련주로 엮이고 있죠. 장 초반부터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도 15%대 상승폭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유니슨도 11% 급등하고 있고요. CS 베어링 현재 27%대 강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들이 오늘 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에서도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에 성공하고 또 낙폭이 깊었던 기술주들도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모건, 웰스파고 같은 은행주들이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흐름이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갈등도 있고 금리 인상도 있고 여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세계 경제에 대한 성장성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는 나와주고 있습니다. KB금융 낙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3%가 넘는 하락폭 보여지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2.89% 하락폭 보여집니다. 하나금융지주도 현재 3% 가까운 낙폭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최근에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국내 공급 확대를 위해 중국 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감자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마트도 100만 주의 자사주를 취급한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오늘 6%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GA 솔루션즈, 한국이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에 따라서 사이버 공격주의 가 내려지면서 강한 모습 보여집니다. 두산중공업은 한국전력기술과 친환경 수소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강한 모습이고요. 알루코는 알루미늄 가격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죠.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면서 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때 중장기적인 주주환원 정책 시행한다라는 이야기 했죠. 약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에 나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강한 모습입니다. 5%가 넘는 오름폭 가져가주고 있고요. 94,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일진파워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서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원전이 현재 새로운 대체 원자재로 뽑히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도입이 어려워지게 됐죠. 이에 따라서 원전 건설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 나오면서 일진파워 강한 모습 보여집니다. 현재 8%가 넘는 강세 보여지고요. 17,2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로보로보 있습니다. 로보로보 장 초반부터 강한 시세 보여지고 있죠. 삼성전자의 5G 옵션 4 기술 공개를 앞두고 관련주로 뽑히면서 오늘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향후에 도심 항공 모빌리티나 자율주행, 원격 로봇 제어 같은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27%대 급등 보여지고요. 1,4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상승하는 업종과 또 하락하는 업종 정리를 해봤지만 오늘 시장 지금 2,000개에 가까운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제 낙폭을 만회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수급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객장 상황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일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H&M, 카카오뱅크, 한미사이언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SM, 휴마시스, 클래시스 등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하이브, LG 에너지솔루션, 메리츠화재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주성엔지니어링, 펄어비스, 아프리카 TV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만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인 가운데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모두 지금 코스닥 시장과 또 선물 시장에서도 순매수세에 좀 나서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양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수급 동향에서 보셨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낙폭이 컸었던 이러한 그 성장주들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에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동향 좀 살펴봤는데 사실 오늘 시장은 그래도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는 듯한 분위기긴 하지만 워낙 매일매일 좀 증시 분위기가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지정학 리스크가 좀 심화가 되면서 시장의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오히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침공이 현실화되면서 시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면서 오히려 좀 시장에서는 좀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또 이러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인해서 미 연준의 긴축 우려감이 완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가 오히려 이제 긴축 완화라는 그러한 또 호재를 만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미증시를 보더라도 어제 이제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이제 강한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에 북비쳤습니다만 나스닥이 이제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보시면 코스피 시장보다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뭐 게임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 그동안에 이제 낙폭이 컸었던 이러한 기존의 이제 성장주들 쪽으로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닥 시장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긴축에 대한 그러한 좀 우려감 이러한 부분이 가장 현재 시장의 두 가지 큰 악재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악재 요인들이 지금 서서히 지금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미국의 그 3월 FOMC에서 기존에 이제 0.5%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지정 리스크가 심화가 되면서 이 FOMC 0.5% 인상 가능성이 좀 약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향후 재차 시장의 좀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되면서 이러한 또 유동성 랠리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긴 합니다만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시장 변동성을 이용해서 지금 뭐 리오프닝주라든지 올해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뭐 오류 유통 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 중심으로 해서 좀 저가 매수에 좀 나서봐야 될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쟁 리스크가 심화되는 부분이 오히려 긴축 정책을 완화시킨다라는 변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에선 좀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여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경제인 이슈. 오늘은 카카오페이증권
네, 안녕하세요. 네. 푸틴이 결국에는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22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면전이 시작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쟁점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전에 한참 전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땅이었죠.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로 이 진행이 되고 있다가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는 이런 다른 서방 쪽으로 조금 더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뭐 나토 가입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러시아의 심기를 계속 건드리면서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아직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 속국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이전에 핵 가지고 있었을 때도 핵에 대한 부분들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토 가입도 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러시아의 심기를 좀 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러시아가 약간 푸틴도 그렇고요. 이 나라 전체적으로 좀 기질이 좀 다혈질적인 기질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 세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좀 낮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다혈질적인 기질이 실질적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침공, 이 전쟁으로 좀 전쟁이라고까지 아직 가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파국으로 좀 치닫게 된 다음에 지금은 이제는 우선 1차적으로는 뭐 영국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이 좀 더 사실은 강한 제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너무 강하게 나갔다가 러시아의 이런 더 큰 반발을 사게 될까 사실 그런 우려감들도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러시아의 이런 금융 시스템만 배제하겠다. 그럼 러시아가 사실은 러시아 내에서는 금융 시스템이 돌아가겠지만 영국과 미국이 사실은 러시아의 금융 시스템을 배제한다 그러면 러시아의 무역 시스템이 사실은 제대로 돌아가기가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입이 당연히 힘들어지고 러시아는 좀 고립이 되게 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러시아로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 모든 것을 막겠다. 좀 이따 노스트 스트림 2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모두 막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금융은 통제하고 나머지는 고려하고 있지만 좀 더 고민해보자.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정 부분에 대한 제재까지만 좀 나온 그런 상황이고 러시아의 침공도 우선은 지금 시작이 됐지만 이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현재적으로는 높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화되거나 그리고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나서 이제는 나 몰라 하고서는 손들어 버리면 그러면은 이 다른 나라로 이 원유를 수출하거나 천연가스를 수출하거나 특히 천연가스에 대한 전 세계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이렇게 됐을 때는 유가와 천연가스를 수출을 하지 않는다. 그럼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격은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장기화가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이런 첫 번째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화가 된다.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좀 끝나더라도 국제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좀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까지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화되느냐가 가장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반발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발표를 했잖아요. 이 내용이 과연 이 러시아의 전쟁 시나리오를 좀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수준인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제재가 강하다고 러시아가 공격을 멈추느냐 제재가 약하다고 안 멈추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살펴봐야 돼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 대 개인으로 갈등이 있었을 때에도 강하게 제재한다고 매를 든다고 꼭 무조건 말을 잘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에 대한 제재 수준 정도만 경제 제재가 아직 굉장히 강력한 경제 제재가 나왔다기보다는 금융에 대한 제재만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우선 바이든 대통령도 좀 분위기를 보고 어떻게 보면 좀 간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금융에 대한 제재를 하고 추가 제재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겠다 정도. 추가 제재가 뭔지는 계속적으로 발표가 된 게 아니라 제재에 대해서는 추측만 하고 있는 예상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공격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 국민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 힘센 형이 굉장히 어린 동생을 때리는 그런 기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여론들이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돼야 된다라는 여론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는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러시아도 이 상황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죠. 여기서 약간 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만하는 것처럼 미국 바이든이든지 영국의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하는 것처럼 대충 멈춰야 되는 건지 좀 더 나가야 되는 건지 여기서 고민을 할 텐데요. 하지만 이 제재가 강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재의 강도만 놓고 따졌을 때는 전쟁 시나리오 자체를 잠재울 수준은 아직까지는 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제재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러시아의 공격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노르트 스트림 2에 또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지정학적 무기를 박탈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또 에너지 공급난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요. 또 가격에 대한 상승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 우선 이 노르트 스트림 2가 사실은 이 러시아에서 발트해를 거쳐서 독일까지 가는 약 한 1200km 정도의 이 천연가스 수송관입니다. 그런데 이 수송관이 기존의 노르트 스트림 1은 러시아에서 서유럽으로 보내지는데 이거는 이 우크라이나를 거쳐갑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통행세를 사실 내는 거거든요. 그럼 우크라이나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노르트 스트림 2를 통한다면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러시아에 대한 이러면서 유럽과 일각에서는 이 미국도 그렇고요.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전 세계 천연가스의 뭐 한 40% 정도를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제재를 받고 러시아에서 이 부분도 좀 막아버리게 된다라면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량이 전체적으로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두려운 거는 사실은 이 천연가스와 이 국제 유가 이 두 가지에 대한 가격 상승이거든요. 러시아에 대한 우려감이 진정이 될 때까지는 천연가스도 그렇고요. 뭐 유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에너지 가격에 대한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도 많이 올라 있죠. 전일 같은 경우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100를 돌파하면서 전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감이 됐거든요. 지금 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경제가 좀 흔들릴 수 있다.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25bp 올려야 된다. 3월 달에 50bp가 아니라 25bp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다라면 천연가스와 원유 가격, 국제 유가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가가 더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다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은 상승 가능성이 높으나 이 가격이 유지되는지 정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얼마나 강하게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또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우리 정부도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원자재를 수입하고 또 제품을 수출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긴장감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 분야가 좀 우려스럽다고요. 네, 우선은 이 수입하는 분야를 놓고 본다라면 이 원재료 가격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원재료에 대해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영향이 있는데 수출하는 부분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사실은 좀 대표적인데요. 이 가끔 뭐 해외에 대한 방송들, 뭐 여행 프로 같은 걸 보더라도 러시아의 현대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대러시아 수출 1위 업종은 자동차거든요. 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대러시아 수출 1위 업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수출에 있어서의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원자재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천연가스와 원유, 국제 유가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천연가스, 이 원유뿐만이 아니라 이 원자재 가격 중에서 금도 많이 올랐지만 니켈과 알루미늄 가격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죠. 왜 그러냐면 러시아는 니켈과 알루미늄의 주요 생산국입니다. 여기에서 2차 전지의 주 원료 중에 하나인 이 니켈, 알루미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니켈 가격이 올라가거나 니켈에 대한 수입량이 줄어들게 된다라면 2차 전지 업종에 있어서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예로 든다라면 수주 금액 기준으로는 전 세계 1위입니다. CATL을 앞섰지만
뭐 좋게 본다라면 기술력이 그만큼 앞선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좋지 않은 부분은 수주를 많이 받았는데 그만큼 제품 생산이 밀린 게 200조가 넘는 이런 금액이거든요. 이 제품 생산이 좀 더디게 나간다는 부분은 장비 발주, 뭐 라인 설계 이런 부분들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원재료도 사실은 이만큼 못 받쳐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안 그래도 생산에 있어서 조금씩 타격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니켈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수입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부분들은 2차전지 업종은 영향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수가스와 케미칼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는 그런 품목입니다. 하지만 특수가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일본으로부터 이 반일 감정이 상당히 좀 강했을 때 이런 부분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뭐 한 4, 5년 전부터 해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특수가스와 케미칼에 대한 비중이 전체적인 이 반도체 생산 대비해서 가격 비중은 좀 낮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경우에서는 수익 훼손이 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좀 제한적인데 2차 전지는 생산 자체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의 업종이 영향력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보다는 2차 전지 쪽의 산업들이 조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이 공급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비철금속도 그렇고요. 지금 곡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국내의 무역 업계가 적자 상황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알루미늄, 니켈 영향이 있다 그러면 2차 전지 업계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고요. 곡물 가격 올라가고 있는데 안 그래도 곡물 가격 많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음식료 업종이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죠. 음식료 업종 주목받았던 이유는 제품의 출고 가격을 인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제품 출고 가격 인상하는 원인은 원재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곡물 가격 안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른다. 그러면은 이번에 올렸는데 이 업체들에서 가격을 단기간에 한 번 더 올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음식료 업종들까지도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다수의 업종들이 그 현대차를 말씀을 드리면서 수출 품목 1위가 자동차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출도 타격이고요. 이렇게 수입하는 부분들도 안 그래도 공급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물동량이 지금 마음에 들 만큼 올라가질 못했죠. 이런 부분들까지 있는데 이런 수출과 수입에도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그래도 무역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유가와 천연가스 이 두 가격이 무역 수지 전체에서는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국대 유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한 70불대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90불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불 정도가 단기간에 올라가면서 국내 무역 수지 적자에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거든요. 무역 수지 전체적으로는 유가와 천연가스 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요. 하지만 업체별로 본다라면 뭐 굉장히 다수의 업체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업계에 미칠 수 있는 파장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의 이런 사태를 또 2014년 크림반도 사태와 비슷하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뭐 금리 인상도 그렇고요. 인플레이션 압박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의 상황을 또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또 글로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 결론부터 좀 말씀드린다라면 크림반도 때보다 지금 상황이 전체적으로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림반도 사태보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는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크림반도 사태가 본격화된 게 2014년 3월입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그러니까 QE3가 종료되기 7개월이나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지금은 이 양적 완화는 종료죠. 이제 3월 달에 금리가 인상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리스크가 나온다면 금리 올리기 직전인데 여기서 리스크가 나온다. 굉장히 사실은 예민한 시기였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퍼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2013년 12월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준의 테이퍼링 스트레스를 이미 반영을 하면서 충격에 대한 준비를 다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에 대해서 이 인상 직전인데 25bp냐 50bp냐 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3월 달에 무조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 좀 정리를 해보자라면 중앙은행의 이런 긴축 시기와 현재 사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크림반도 사태 때보다는
크림반도 사태는 갭이 좀 있었죠. 시간이 7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사태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는 크림반도 사태 때보다는 훨씬 더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도는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은행권의 대러시아에 대한 익스포저는 이 1,490억 달러 규모입니다. 지난 2014년 크림반도 때 규모의 약 한 4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그 당시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인플레이션이나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는 크림반도 사태 때보다는 지금 사태가 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시장이 정말 불안한 상황들이었습니다. 전일장에 또 러시아의 침공으로 크게 하락했다가 오늘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요. 다음 주는 전략을 또 어떻게 세워야 될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오늘 코스닥 시장은 2.5% 정도 상승을 하는데 코스피 시장의 상승이 좀 아쉽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물론 좀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장 막판에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건 긍정적이었으나 상승률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위주로 상승하는 거는 미국 시장에 영향이 있었고 최근에 조정이 좀 더 깊었던 게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스피 시장의 수급을 봐야 되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라든지 이 원달러 환율이 오늘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해결되는 기미가 보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승한다가 원인인데 이게 해결되는 기미가 보였으면 원화에 강세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강세가 나타나지 못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외국인의 매도가 추가적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가능하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이 환율 시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두고 보시면서 좀 길게 갈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리오프닝 관련한 섹터들, 예를 들면 엔터 같은 경우 이 수급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뭐 해운주라든지 그리고 이 여행주 이런 리오프닝 관련한 음식료도 마찬가지고요.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장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과 이 시각 강세 업종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샘플러스 임찬우 전문위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은 코스피가 1.09%, 코스닥 2.49%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 업종도 여러 가지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시장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브리핑을 하기보다는 위원님께 바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시장 전공학계 강세 업종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전에 강하게 조정받고 나서 잠시 후 다시 우크라이나 이슈가 돌면서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이때 이후로 지금 다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1번으로 뽑았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중앙에너비스와 대성에너지, GS 이 세 종목이 대장을 이루면서 강하게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시면 너무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이슈가 조금 돌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가 지금 또 다시 올라가네요. 시장이 불안하니까 올라가지만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입보다는 조금 이제 천천히 관망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이나 지금 이제 보유 영역에서 관리하는 거지 지금으로 신규 진입을 하면 좀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는 조금 빼주시고요. 2차 전지 관련주나 이제 원재료 관련주들이 조금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어쨌든 터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급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될 것이고 그 부분을 추가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주목해 주시면 에너지 관련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보고 있는 게 이제 로봇 관주들을 조금 다음 주에는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로봇 관련주가 왜 지금 올라가는지가 좀 중요한데, 일단 삼성에서 이제 미래혁신 산업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로봇 관련주들의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차세대 통신,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향후 3년간 이제 240조를 신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조금 나오면서 다시 한번 로봇 관련주들의 테마가 좀 돌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강하게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고, 지금 현재 로보라는 교육 관련 주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주들은 대장주를 조금 잡으시는 게 좀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로보나 로보티즈, 그리고 그 외 종목들이 몇 개 더 있는데, 일단 로보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외쪽으로는 이제 로봇 시스템 관련주를 조금 봐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이제 3년 만에 이제 공식적인 행사로 해서 MC라고 해가지고 통신사 쪽에서 이제 로봇이나 이런 이제 앞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제 행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KT가 그 로봇에 대해서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제 가정적으로 쓸 수 있는 로봇에 대해서 이슈가 좀 덜 것이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수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신고가를 쓰고 있는 지금 로봇 관련주가 조금 강하게 움직일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지금 삼성에서 차세대 이제 어떤 회사랑 할 것인지 이제 인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협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년 동안 지금 공격적으로 10배 이상의 인력을 늘렸으면서 로봇에 관련돼서 이제 삼성전자가 좀 본격적으로 진짜 시장 진입했다는 이슈가 좀 돌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조금 더 시장에서 강한 테마가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화장품 관련주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를 조금 보는 이유가 지금 섹터 테마를 조금 같이 보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제일 강하게 먼저 움직였던 게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대장주로 가장 시가총액도 높은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이 종목에 조금 주목하시는 게 좋은 게 어쨌든 대장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을 조금 계속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조정을 조금 받았어요. 받고 다시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우상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차트 모양을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8만 원 정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온다. 그리고 최근에 대량 거래가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지지를 해준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화장품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지금 가장 먼저 움직였던 클래시스라 코리아나 옛날에 대장이었던 한국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움직였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같이 체크해 주시면 이 시장 나쁘지 않게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는 업종으로 로봇과 AI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좀 눈에 띄는 게 그래도 에너지 관련주를 이야기를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가 봤으면 합니다. 그동안에 좀 오랜 조정이 있었고 오늘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반등을 또 기회로 삼아봐야 될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에너지 관련주들이 저는 물론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강하게 다 올라갔다고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 결론은 수급이 없습니다. 없어서 계속 조금 저는 살짝 올라가는 걸 추격보다는 내려오는 거를 차라리 매수를 하자, 기다렸다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아직 주말에 어떻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가 조금 관건이기 때문에 현재 금요일이기도 하고 수급이 좀 약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오늘 오전장에 좀 순매수 들어오다가 지금 순매도로 전환되었고, 외국인도 지금 순매도로 좀 전환되고 있고, 기간만 조금 사자 분위기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장에 수급이 없다.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충분히 다음 주에 이제 종목 올라가는 거 대응하시면서 대입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웬만하면 관망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임찬우 전문위원과 또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도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찬우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 이 노란톡방에서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더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황 한 번 더 읽어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1.17%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2,679.6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2,700포인트 그래도 넘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장중에 조정을 받게 되면서 2,679.6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870포인트 수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상승하면서 2.63포인트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요. 오늘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1,29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이 소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565억 원 매도 우위, 그리고 외국인이 866억 원 덩달아 매도하면서 기관만이 시장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시죠.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정도의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72,200원, 123,500원 각각 거래되고 있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은 1% 이상의 반등이 나오면서 42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1.23%로 좀 더 강하게 따라가고 있고요. 네이버가 4.30% 상승하면서 31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지스가 1.05% 상승했고 카카오가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4%대 반등이 나옵니다. 94,400원이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 역시 4.65% 강하게 상승하면서 54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더 강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보시면 개인들만이 매도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기관이 439억 원, 외국인이 2,696억 원 덩달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카카오게임즈까지 강한 반등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 눈에 띄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관련주도 오늘 급등 나타납니다. 9.40% 상승하면서 35만 6,200원에 거래되고 있고 LNF가 6.50%, 카카오게임즈도 5.22%나 상승하면서 이전의 낙폭들을 만회하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나 시총 상위주들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3.03%, HLB가 6% 넘는 반등이 나오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3% 이상의 강세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 분위기 좋은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이슈까지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잠시 후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에서는 더 많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